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수능 완성 실전 이외에 있는 독서 중에서 두 번째 그 사회 파트 글을 한번 같이 볼 거거든. 수업 시간에 이게 조금 더 설명해 달라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 하나 볼 건데 아마 문제도 아마 다 풀어봤을 거고 뭐 또 이제 바로바로 정리한 친구들은 끝났을 거야, 맞지? 그래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한번 더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뭐 이런 경우 또는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올 때 복잡해서 좀 가기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 보면서 한번 정리하면서 조금 실력도 키워보고 그렇게 해봅시다. 주식회사 인수란 하면서 1문단이 시작되고 있어. 자, 1문단에 주식회사 인수란 하면서 개념 한번 정리해주고 있지. 인수하려는 회사가 그 인수 대상인 주식회사에 무엇을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뭐랬냐면 그 뒤에 경영권 확보는 하면서 다시 설명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식회사 인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경영권 확보하는 게 필요해. 맞지? 자, 근데 경영권 확보를 하려면 뭐가 돼? 경영권 확보란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전원이 이사로 구성된 회사의 업무 집행기관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회. 그럼 이 이사회를 확보하면은 경영권이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더라. 그럼 또 이사회를 또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또 뒤에 뭐랬냐면 이사회를 확보하려면 전체 이사 중에 과반수, 절반이 넘는 수를 인수회사의 우호적인 찬성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더라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사회를 확보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사들을 어떻게 이런 자기 회사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사를 잘 뽑아야 되겠지. 그럼 이 이사는 또 어떻게 주주를 대신해서 자 경영상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이사를 뽑는 것, 선임, 그 다음에 이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사는 거야? 주주총회에서 이제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더란 말이야. 그럼 주주총회에 있는 주주총회를 또 잘 구성해야 되겠네. 그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잘 뽑을 거고 어떤 이사들? 인수회사의 우호적인 사람들. 그렇게 뽑게 되면 뭐가 되는 건데 이사회가 확보되는 것이고 이사회가 확보되는 거면 경영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경영권이 확보되면 주식회사 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가고 있지. 자, 그러면 주주총회는 무엇입니까? 라면 회사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인데 그럼 의결권은 자,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 상법 369조 1항에는 주식 한 주마다, 일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했어. 자, 그리고 안건을 자, 그것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수를 의결 정족수라고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요거 의결 정족수까지 해서 개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 체크해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의결 정족수에 대한 내용 하나 더 가보자. 이 문단의 의결 정족수는 자, 선생님 색깔로 좀 표시해놨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절반 이상 자,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자, 수로 산정한다 했어. 자, 찬성하려면 되겠지. 자, 그래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합은 40만 개. 만약에 발행 주식 총수는 100만 주 이렇게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자, 아까 뭐랬지?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인데 가면 40만 개의 과반수 절반은 20만 맞지? 이것보다 넘어야 돼. 과반수를 했으니까 그것과 자, 그 다음 아까 발행 주식에서는 4분의 1만 되면 된댔거든. 근데 만약 100만 주를 이제 발행을 했다 하면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인 25만 주 이상 그러면 20만 주와 25만 주 이상 모두 충족하려면 뭐가 되는 거야? 25만 주만 넘으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조건이 하나 있잖아. 맞지? 요런 조건이 하나 있으면 이제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돼. 산정 과정에서 자,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 출석한 이사가 보유한 주식은 해당 이사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선임에 대한 때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넣으면 돼. 그래서 쌤 플러스 해놨지. 하지만 해당 이사의 급여를 대한해서 시는 산입하지 않는 데서니까 그 이사의 출석 수는 빼줘야 돼. 되게 출석이 됐어. 맞지? 그거 빼줘야 돼.
또한 하나 더 갈까?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인 자사주가 있는데 모든 의견에서 이게 선임이든 급여이든 모든 의견에서 발행 주식 총수 및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는 자사주는 넣지 않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저 문제로 한번 가볼래? 자, 문제로 가면은 9번 문제 보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자, 9번 문제에 자, 한번 보자. 자, 지금 A, B, C, D는 자, 주주총회 참석했다. 그러니까 출석한 사람들 되겠지. 출석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A와 B는 이사. 자, 주주총회에서 A의 이사 재선임. 그럼 여기는 A의 주식을 넣을 수 있어. 맞지? 하지만 B의 급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해당 이사에 자, 여기 계산 산정할 때는 이건 빼줘야 된다 했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이제 B의 건 넣지 않을 거야. 이것을 각각 안건 1, 그 다음 안건 2로 의결하려고 하더라. 자, 그러면은 방금 보자. A와 B는 이사라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자사주는 그 어디에도 넣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발행 주식 총수가 자, 100이긴 하지만 자사주를 넣지 않으니까 일단은 80이 돼야 되겠네. 마치 발행 주식은. 자, 그러면 의결 정족수. 위에서 우리가 지문에서 뭘 했냐면, 자, 두 가지들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안건 1로 먼저 가볼까? A에 여기에 대한 거. 자, 일단 출석한 사람들 A, B, C, D 출석했어. 맞지? 자, 그러니 이 사람들, 왜냐면은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 거 넣으면 안 돼. 그 다음 자사주 안 넣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100에서 30 빼면 요거 더하면 모두 다 70. 그러니까 70의 과반수, 즉 35를 넘어야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랬는데, 발행 주식은 물론 100을 발행했지만, 자사주는 포함하지, 어디에도 포함하지 않는 데쓰니까 여기도 80에서 마치 4분의 1, 즉 20주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그래 되겠지. 그럼 그걸 다음에 여기는 35주 이상, 즉 36주만 나와도 얘는 통과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B. 자, 안건이는 자, B의 급여 인상이기 때문에 B 걸 넣을 수가 없어. 되겠지? B 걸 넣을 수가 없고.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라고 했는데 일단 미참석 안 돼요. 자사주 안 넣어요. 그 다음에 B 거도 빼줘요. 라고 하니까 총 지금 50을 뺐네. 그럼 나머지 50을 넣어서 50의 과반수 이상, 즉 25주 이상이 나와야 되겠지. 26부터 되겠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었으니까 요거지만 자사주 넣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80. 아까 이거 26주면 될 거고 얘는 20주는 무조건 넘어야 되니까 26주부터 이제 통과가 되겠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가보자. 안건 1. 자,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때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수는 저 발행 주식 총수 총에 넣지 않는 거는 자사주. 맞지? 그러니까 10주가 아니라 20주. 자,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때 자,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수는 안건 1이나 안건 2나 자사주 동일하게 되겠지. 다른 게 아니라. 자,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때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산입해야 하는 주식수는 자, 출석이었어. 맞지? 출석한 사람. 하지만 얘는 재선임이었고 얘는 급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 모두 다 넣을 수 있지만 여기는 B의 거는 빼야 된다. 맞지? 그래서 70주와 50주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안건 1의 자, 의결 과정에서 A와 B가 찬성해도 다른 참석자가 모두 반대하면 부결된다라고 했는데 자, 안건 1의 의결 과정에서는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 35주를 초과하면 된단 말이에요. 즉 36주. 그런데 A와 B가 찬성을 한다? 그러면은 37주가 나와. 쭉 통과 되겠지. 가결 통과가 되더라. 부결이 아니라. 자, 안건 2의 의결 과정에서 다른 참석자가 모두 찬성하면 C가 찬성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안건이 의결 과정, 의결 정족수는 25주 초과, 즉 26주, 맞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A, B, C, D 중에서 자, 일단은 C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B는 자신의 급여 문제였기 때문에 B도 넣을 수가 없었어. 산입하지 않는 데서, 맞지? 그럼 나머지가 A와 D밖에 없는데 A와 D를 보게 되면 27주가 나오거든. 오케이, 26주 이상 나왔네. 그럼 얘는 찬성이 돼. 가결이 되더라. 라는 말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읽고 물론 이게 바로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아. 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다 뭐 먼저 보고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일단 이거 왠지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뭐 자사주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맞지? 자, 이런 들 나눠 있으면은 요 부분 아까 내가 읽었던 이 부분에 가서 보고 한번 잘 정리하면 되겠다 싶으면은 바로 연결시켜서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더 보자. 인수회사가, 자, 인수 대상 회사의 이사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우린 거 있었잖아. 위에서 뭐 했냐면은, 자, 이렇게 경영권 확보하고, 이사회 확보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적대적 인수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은밀히 주식 매수가 이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에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 따르면 투자자가 특정 회사의 발행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 그 지분과 일반 투자, 경영 참가라는 보유 목적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어. 일단 기준이 5% 이상이네. 자, 금융당국은 보고를 받은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서 누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지만 매수된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니까 매수된 회사는 잘 지켜봐야 되겠지. 자, 이때 세 가지 유형의 보고가 있는데, 자, 한번 가볼까? 자, 세 가지 유형의 보고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신규 보고가 있더라. 어떤 이제 보유, 목적이든지 간에, 자, 5% 이상이 되면은 일단 무조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변동 보고가 있고, 그 밑에 변경 보고라는 게 있지. 글자를 쓰면 좀 잘 봐야 될 것 같더라고. 자, 변동 보고라는 것은 기존에 보고한 지분율과 비교해서 1% 맞지? 물론 포인트 붙었지만 자, 이 이상의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보고해야 되는 거고 변동이 아니라 변경 보고는 보유 목적을 바꾸려 했다. 그러니까 보유 목적 뭐 했었지? 위에 썼지? 일반 투자 또는 경영 참가라는 보유 목적. 이것을 바뀔 때 해야 되는 보고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같이 가보자. 왜냐면 이렇게 네모 박스 돼 있다는 거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거다. 아이가 맞지? 자, 갔을 때 지금 한번 보면 어디 있니? 자, 여기 있네. 자, 주식 대량 보유. 자, 보고 제도다. 라고 얘기했어. 자, 회사 X는 자,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자, 1월 1일부터 회사와 의 지분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자, 금융당국에 보고를 했는데 신규 보고 때는 자, 일반 투자로 기재했지만 자, 2월 14일, 2월 28일에는 모두 경영 참고 기재해서 보고했다라고 했으니까 요때는 변화한 게 없어 맞지?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변화가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해야 되겠네. 자, 1월 2일 날에 지분율 증감했는데 중요한 거는 보유한 지분이 5%가 안 됐어. 우리 아까 쌤 요거 좀 정리해놨거든. 지분율이 5% 이상 되었을 때 신규 보고한다 했을 때 일단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자, 1월 17일 날 더 이제 지분율 증감해서 뭐 한 건데 11% 되었네. 5% 넘었네. 그러니까 이때는 신규 보고할 거야. 자, 이때는 일반 맞지? 일반 투자로 이제 그때는 뭐 목적을 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그냥 옆에 하나 좀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1월 30일에 자, 11%에서 자, 1.5 자, 퍼센트 지금 감소했지.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변동 보고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는 지분율 증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 보고는 할 필요는 없으나 중요한 건 아까 위에 잠깐 있었지. 자, 2014일에 자, 무엇 목적이 바뀌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 2월 28일에는 다시 한 번 더, 자, 5.5포인트가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자, 변동 보고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보자. 1월 2일에 일정한 지분율 보유하긴 했으나, 자, 금융당국에, 맞지? 자, 신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왜? 5%가 안 되기 때문에. 자, 1월 17일은 자, 지분율 변화로 인해서 그렇지. 자, 1월 17일은 지분율 변화. 자, 여기서 6.5% 남았지. 올랐으니까 보유한 지분율과 목적을 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신규 보고해야 되겠지요.
자, 1월 30일에는 자, 지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지분율 변화 관련 보고를 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1.5포인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 1포인트 이상 변동은 무조건 맞지? 보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 뭐 줄어들었으니까 뭐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야. 변동이 생기면은 변동 보고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월 14일은 자, 지분율 변화가 없더라도 그렇지 2월 14일은 지분율은 변화가 없더라도 보유 목적을 바꿨기 때문에 변경 보고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월 28일에는 금융당국에 변경 보고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변동이 없으니까. 하지만 자, 포인트 또 달라졌지. 그래서 변동 보고는 다시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 됩니까? 그래서 요 단어 동과 경 요 단어만 바로 봤다면은 요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도 한번 확인했어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가보자. 자, 이렇게 적대적 인수, 즉 이사회 동의 없이 자, 막 주식을 뭐 매입한다든지 해서는 적대적 인수에 맞서기 위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각국의 기업들도 고안해 왔어. 자, 그래서 자,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서 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자, 초다수 결의제 인수 승인을 위한 주주 찬성률을 높게 설정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성률 뭐 과반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높게 설정하여서 인수가 가결되기 어렵게 하더라. 또는 독약 조항 이런 조항은 적대적 인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수 대상 회사가 추가로 자 주식을 발행한 후 자, 그 다음에 인수자를 제외한 기존의 주주들만 그 주식, 왜냐면 이 인수자는 적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외하고 기존 주주들만 그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서 자, 주주의 수를 다르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황금 낙하산이라는 것은 인수 대상 회사의 자, 이사가 적대적 인수로 인해서 임기 전에 사임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자, 거액의 퇴직금을 인수회사가 지급하도록 해서 이 인수회사가 지금 적이라고 되겠지. 그래서 고용 계약에 미리 기재해 두는 방법. 그럼 네가 이 돈을 물리기 싫으면 이 거액의 퇴직금을 물리기 싫으면은 우리 인수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시차 임기제. 이사들의 임기가 한꺼번에 만료되지 않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회사들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수하는 회사에게는 약간 적대적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호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한꺼번에 만료가 되면 곤란해. 그래서 만료되지 않고 시차를 두어 만료되도록 이사를 선임해 두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렇게 고안된 방어수단 중에서는 국내법상 자, 위배 소지가 있댔는데 요것도 하나만 가보자. 지금 법이 한 번밖에 안 났거든. 어디에? 여기에. 맞지? 자, 여기 법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아주 문제에서 바로 확인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확인되냐면은 여기 있었지. 자, 우리 아까 어디 있었냐면은 경영권 방어수단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거든. 지금 한번 가보자. 가를 물어보는 거. 가에 대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차등 의결권과 초다수 결의제는 모두 상법 1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댔는데 상법 369조 1항이 뭐였냐면 주식 한 주는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얘기했거든. 차등 의결권 아까 뭐였어? 자, 차등 의결권 같은 경우에 뭘 했냐면은 자, 이때 하려고 우리 표시해 놓은 거지. 차등 의결권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서 안 돼. 주식 개수에 따라서 의결권이 부여되는 거지. 장기간 했다고 오랫동안 보유했다 해서 의결권 더 줄 수는 없어. 이거는 자, 아까 그 법안에 대해서 자, 위배되는 거야. 맞지? 이게 위배되는 거야. 근데 초다수 결의제는 인수 승인을 위한 주주 찬성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 일주를 가진 사람이 의결권 맞지? 의결권 자 하나를 들고 있는 거랑 상관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는 거 법이랑은 상관없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모두라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답은 1번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확인을 하자.
시차 임기제를 활용하면은 인수회사가 인수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왜? 경영권 확보 우리 1문단 했었다 얘가. 경영권 확보하려면은 이사회를 확보해야 되고 이사회를 확보하는 우호적인 이사들이 과반수 이상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우호적인 이사를 구성하기도 전에 적대적인 이 회사의 경영권 맞지?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거지. 이렇게 구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거지. 왜? 한 명 한 명 퇴사할 거란 말이야. 시차 임기제니까. 자, 황금 낙하산을 도입하면 적대적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인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지.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우리가 미리 손 써놓는다 했지요. 자, 시차 임기제는 인수 대상 회사의 이사가 자신의 임기 중에는 스스로 사임을 하잖아. 그렇지. 왜? 차례 우리가 퇴직하도록 해서 우호적인 이사를 안 만들어 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에 효과적. 그렇게 해야지만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거지. 자, 인수회사가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매입한 상태, 이미 다 매입을 했어. 그래서 이제 뭔가 경영권을 들고 가려고 해. 그때 독약 조항이 발동되면 뭐가 되는 건데, 자, 기존의 인수자 제외하고 맞지? 인수자는 제외 안 됐어. 인수하려는 사람 제외하고 이전에 기존의 주주들에게 뭐한데 기존의 주주들에게 자 조건부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거 했지. 그래서 인수회사가 보유한 인수대상회사의 지분율은 원래는 100주 중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50주를 뭐 자기 가지고 있다 하자. 이 중에서. 근데 발행을 더 해버렸어. 맞지? 독약 조항을 해서 추가 발행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막 100주를 더해서 200주가 돼버렸다. 그럼 이때는 2분의 1이었지만 이때는 4분의 1이 돼버린 거죠. 50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은 낮아질 수도 있더라. 자, 답은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 밑에 가서. 자, 한편, 방어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하더라. 이렇게, 여러 이제 약간 적대적 인수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자, 적대적 인수라도 인수를 하는 게 나을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기존의 회사에서 좀 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관점이 되는 거지. 자, 장기적인 경영권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더라. 즉, 우리가 오랫동안 경영권 확보돼야지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추진할 수 있더라. 또한 적대적 인수가 시도되더라도 인수 대상 회사의 이사회는 인수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해서 방어 수단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 뭐 퇴직금을 높여준다든지 뭐 등등의 또는 뭐 주식을 더 발행해서 뭐 이런 것들 회사의 매력을 높여 즉 호락호락하지 않다. 값어치가 더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상대 측의 인수 시도가 무산되더라도 우리가 한번 방어했지 그러면은 인수 대상 회사의 주가는 이전보다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해야 합니다로 가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아니에요. 방어 수단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는 거지. 방어 수단으로 인해서 경영권 교체가 어려워진다면, 즉 이사회를 바꾸는 게 어려워진다면 오히려 그 수단이 인수 대상 회사의 이사회를 현 상황에 머무르게 하더라. 즉 이걸 방어 수단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경영권 교체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사회는 뭐 경영권 교체가 어려워지는 뭔데 우리 이대로 다 해먹을 수 있는 거 아이가 맞지? 기존에 있는 이사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그냥 현재 있는 상황에 좀 머무르게 되니까 회사의 가치는 점차 허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지금 머무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또 뭔데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서 결국에는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원래 기존에 있던 주주들 되겠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방어 수단은 필요하지 않고 주식을 통해서 만약에 적대적 인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사회 교체 그럼 늘 항상 긴장하면서 뭔가 나아가려고 하고 맞설 거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A와 B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글들, 이런 글은 어차피 개념이 많고, 맞지? 개념도 많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으면 꼭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서, 맞지? 뭔가 보게 하면은 그런 계산하는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바로 넘어와도 될 것 같아. 지문에서 바로 넘어와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박스 되어 있는 거 역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가 하면서 이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거 보고도 문제 바로 해결. 여기서도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 자, 이런 거는 부분 빠르게 읽어 내려간 다음에 자, 문제에서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서 바로 정리하는 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